뭔가 이 남자분의 과거에서 현재의 생각의 흐름 같은 것을 보자면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얼굴을 볼 수 없는 사이가 된 뒤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에 어떤 우울함 같은 것을 느꼈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대요.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자. 내 인생의 낙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너로 인해서 느낄 수 있었던 기쁨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우리 여러분이 자신 없이도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신 뒤에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크셨지만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많이 참고 누르셨던 것 같아요. 너가 없는 상태를, 이 뭔가 불행한 상태를, 부족함이 많은 이 상태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여러분한테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려다가도 망설이다가 끝내는 하지 않은 느낌?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에 대한 어떤 흔들림 같은 것을 살짝 눈치채시고 저 남자가 그 말을 나한테 진짜로 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남자분이 현재까지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역시 그 말을 또 나한테 안 하네.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됐는데 우리 둘이 떨어져 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 여러분으로 인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너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다 씹어 삼켰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남자분의 연락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뭔가 한 6개월 이내에 이 남자분이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대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로 내가 움직여 봐야겠다. 멈춰서 있지 말고 우리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대화를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난 이제 뭐부터 해야 할까?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가능성이 70%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한테 이 남자분의 연락이 오게 된다면 내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걸 되게 확인한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네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사람의 사인이 왔을 때 승리감을 만끽하시고 그대로 지나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안 되는 느낌? 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그 손을 잡으면은 안 되고 그냥 그 팔이 아프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남자를 그대로 지나치셔가지고 외면을 해야만 하는 느낌?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느낌?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도 예전에 그런 느낌이 아닐 거래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는 그 첫 느낌으로 사랑할 수 없을 테니까 돌아가지 말래요, 그냥.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느낌이고, 다시 이렇게 그 남자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만나게 돼도 처음과 같은 느낌이 아닐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랑이라고 하기엔 뭔가
김이 다 빠지고 미적지근한 탄산음료 같은 거라서 우리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을 거래요. 그대로 우리 여러분의 직진을 가시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뭔가 너무나도 나한테 그 사람의 연락이 최소한 한 번은 그렇게 당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녕 반가워 우리 다시 만났네. 너가 나한테 이런 소식을 물어다 줄 줄 내가 몰랐네. 근데 어쨌든 반가워 안녕. 너가 나한테 이야기를 걸다니 놀랍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나는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라는 찜찜함을 되게 많이 가지셨대요.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되고 마무리를 맺게 되고 어떤 매진 같은 것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의 모습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이상했대요. 이거 끝났는데 아직 우리 얘기 안 끝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래서 어떤 참을 수 없는 기분,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싶어 하는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욕망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우리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 차오르는 감정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두 사람이 멀어진 뒤에도 참을 수 없는 감정 같은 것을 크게 느낀 사람, 남자분이. 근데 우리는 끝났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틀린 걸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은 우리 여러분한테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중간에 헤어진 커플이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직 두 사람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거듭을 해봤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 같은 건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를 이렇게 거슬러서 우리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바보가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연인 척이라도 가장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을 내가 직접 걸어보고 싶대요. 이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번 때문에 괴로운데 이제 못 보는데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번한테 내가 돌아가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남자분은.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현실보다는 내 가슴이 따르는 대로 행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80% 정도는 돼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오면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왠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안 받아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 나한테 왔니? 너 나한테 그 소식을 물고 나한테 이렇게 날아들었니? 나한테 달려왔니? 그래, 그냥 그대로 지나쳐줘. 라는 게 우리 여러분의 속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한테 남자분이 들어갔지만 우리 여러분은 그건 그냥 다 끝난 일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 남자분한테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낡은 이야기를 내 앞에서 널브러뜨리지 말아줘. 나한테는 다른 해야 할 일이 많아. 뭔가 끝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아줘. 라는 게 우리 여러분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애써서 우리 여러분한테 돌아와서 뭔가를 고했지만
뭔가 이렇게 헛발질을 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 달려들었는데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의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잡고 싶어 하지만 우리 여러분과의 간격이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남자분이 좀 어리석고 경솔한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아씨, 내가 용기를 냈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이번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번이 나를 상대해주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고,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남자분 쪽에서는 어떤 용기는 좋았지만, 센스라던가 배려 혹은 주제 파악 같은 것이 좀 부족한 남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남자분의 우리 여러분은 나는 너를 상대해주지 않아. 난 널 상대해주지 않을 거야. 끝난 이야기를 뭘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주절주절 눈치 없이. 듣고 싶지 않아. 비켜. 절로 가. 난 딴 데로 가야 해.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연락이 와도. 연락 올 가능성은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의 상태가요. 이렇게 좀 잡기에는 거기에 멈춰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상황이란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신경이 굉장히 곤두섰다라는 느낌이 있고 어쩌면은 두 분의 분위기가 험악하다라거나 우울하다라거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이에요. 책망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가 진짜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의도가 그게 맞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뭔가를 밝히려는 이렇게 꼬집으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되게 신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흑흑 이러면서 뭔가 눈물을 쏟아야 된다라거나 너는 얼굴색을 바뀌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 나한테 이러면서 뭔가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된다라거나 울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내 편인지 내 사람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떤 의심이 끊임에서 증폭을 하는 느낌.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느낌이 있고 분위기가 격양이 되는데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가 어려운 존재, 뭔가 두 분의 관계에는 변덕이라는 단어가 느껴져요. 가만히 멈춰서 가만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내게 그래주지 않는 느낌? 대화를 할 자세 자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의 곁에 가만히 착하게 앉아서 우리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니고 태생이 변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한테 있었다가 딴 데로 붙었다가 우리 여러분한테 왔다가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뭔가 계속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너가 칠색조야, 너가 무슨 뭐 팔색조야? 얼굴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얼굴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너의 뭐가 진짜 모습인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정신을 차리고 내게 일관적인 행동과 표정, 얼굴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짓고 싶은 표정을 막 짓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되게 연극을 하는 사람처럼 막 혼자서 희노애락을 막 이렇게 연기를 우리 여러분 앞에서 하는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변덕을
좀 이상 행동을 이 남자분이 너무 많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 좀 엄마의 관심에 끌려고 하는 남자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라는 느낌도 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이 남자를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가 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가 그 얘기를 한 의도는 나한테 그냥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 거라고 믿을 수가 없다. 너가 무슨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굉장히 어떤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 심리 상태 자체가, 뭔가 정신세계 자체가. 그래서 자꾸 이 남자분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리 여러분도 좀 덩달아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가 얘가 또 가겠지? 얘 믿어도 될까?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남자분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어쩔 때는 어쩜 그렇게 익살스럽지? 이러면서 좀 귀여워 보였다가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간사했다가 어떨 때 보면 좀 멋졌다가 어떨 때 보면 약간 극혐이었다가 이런 오묘한 매력을 가진 남자분일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을 지치게 하는, 닳게 하는 그런 매력 같은 거요. 뭔가 초반에는 그래서 이 남자와 같이 지내는 게 재미있을 수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그런 점을 되게 싫어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 보여요. 뭔가 두 사람은 지치고 피곤한 관계가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나의 공간에서 이 관계에 대한 피곤함을 치료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상대방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이 남자 때문에 어떤 소진된 감정을 내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 이 남자 때문에 닳게 된 정신건강을 멘탈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느낌이에요.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하고 또 다시 놀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어떻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 때문에 이렇게 지쳐서 어떤 원기 회복을 시키자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 남자 때문에 힘들었던 게 이제 또 좀 괜찮아지면 우리 여러분 쪽에서 이 남자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극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나한테서 네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 남자분의 변덕을 받아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여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 남자분한테 우리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애증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는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 쪽에서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입체적인 카드를 제가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뭔가 두 분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두 분의 관계에서는 주변의 시선이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논란의 요소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애를 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말이 많을 수도 있는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남자분 쪽이 묘하게 좀 비열해 보이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끊어내지 못하는 느낌이라서 두 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우리 여러분 쪽이 이 남자분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불성실하게 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은 나는 그런 것은 아무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는 나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남자애는 컨트롤, 통제, 진지한 대화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유치원생 같은 수준의 남자이기는 하지만 너무 귀엽지 않은가? 나는 너무 마음에 쏙 든다. 가끔 날 너무 열받고 화나게 하기는 하지만 사랑스러울 때는 또 굉장히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애가 괜찮다. 내 마음에 들면 다 오케이인 거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남자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의 휴식, 쉼? 이 남자 때문에 힘든 것에 대한 회복이 끝나고 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금 이렇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 여러분의 이런 터치에 의해서 남자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의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나 이제 괜찮아졌어. 너하고 다시 놀고 싶어졌어.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내가 맛있는데 널 위해서 예약을 해둘게. 나하고 같이 가자. 여기 되게 좋은 곳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는 내가 고른 맛있는 거 잘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귀여워 보여. 라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의 연애를 말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3번이 좀 아깝지 않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느낌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관계가요. 좀 어떤 구설수에 시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라던가 소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분을 우리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남자분 쪽이 이 우리를 둘러싼 불쾌한 주변의 오해와 소문, 억측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받아버린다는 게 내가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구설수의 소문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노빠꾸라는 단어가 뭔가 저급하기는 한데 앞뒤 재지 않고 두 사람한테 있는 어떤 소문의 시련을 돌파해버리고 싶은 사람,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 남자분이 일방통행을 아예 함으로써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헛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 남자분이 뭔가 모두 조용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피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내가 극복해내고 말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너네 다 침묵시킬 거야.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이런 느낌?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 내가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그리움을 가지시고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느낌이 있는데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4번이라는 사람은 나를 기다릴 것이다. 4번이라는 사람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뭔가 우리한테 놓인 이 시련을 돌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분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면 우리 여러분과의 사이를 다시 되돌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야 걸릴 수야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서 다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는 게 이 남자분의 생각이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할 수가 있어요. 빨리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소리들을 잠재우려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빨리 조용해져서 우리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져야만 우리 여러분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두 분의 관계를 방해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 불도저로 불만을 다 밀어버릴 거고 불만을 다 잠재워버릴 것이다. 나는 힘들다고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4번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게 이 남자분의 생각이래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연락이 문제가 아니고 두 분 사이에 있는 트러블 자체가 문제라는 느낌? 이 남자분이 근데 그냥 우리 여러분이 걱정 안 되게끔 알아서 잘 해결된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남자분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 해결할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분을 믿으시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아서 되게 잘 하실 거래요. 이 남자분도 우리 여러분을 되게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계시고 빨리 되찾아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사이가 멀어져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손을 잡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를 위해서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연락 올 가능성 자체가 높고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두 분의 가족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너네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 우리는 너네가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거야. 우리는 진실은 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볼 건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너네는 같이 있으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야. 남자분이 이런 소리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대요. 내가 4번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니까 우리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시오.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추가 카드는 뽑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리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남자분 쪽에서 뭔가 폭력성이 되게 짙어 보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식 그리고 가치관이 통하지를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가치관이라는 건 뭔가 정상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고 다수가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남자분의 상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상하냐면 우리 여러분을 뭔가 폭력적인 태도로 대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가 그럴 만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한테 다시 나한테 연락이 와도 나는 실은 받아줄 마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오버나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만 집중을 하지 않고 뭔가 산만하게 다른 것을 손에 쥐면서 나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욕심이 과해, 오버나. 너는 마치 나도 가지고 다른 것도 손에 넣으려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너는 뭔가를 잘못 건드렸어. 라는 느낌? 뭔가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 개는 이 남자, 한 개는 다른 거 이렇게 내 손에 양손에 올려놓고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지키고 이 남자의 관계도 유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거슬렸다, 싫었다, 불쾌했다, 나의 폭력심을 자극했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대한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남자분 쪽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한 번 정도는 올 수는 있는데 이 연락 자체가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가벼운 시도일 수가 있대요. 뭔가 진지한 시도가 아니고 뭔가 심심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라거나 우리 여러분은 사랑해서 좋아해서 하는 연락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연락, 놀고 싶어서 하는 연락. 그래서 혹시나 연락이 오면은 연락을 받지 마시오 라는 식으로 나왔고 연락이 와도 우리 여러분 쪽은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 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이 남자는 놓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걸 뭔가 이 남자분한테 그대로 보여주셨고 이 남자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시비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야, 너 뭐 하냐 지금? 너 나 갖고 노냐? 너 지금 나랑 장난치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자가 폭력적인 사람이다,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게 뭔가 계속해서 느껴져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되게 약자처럼 보여요.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좋아서 너와 놀고 싶었어.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와 같이 있고 싶었어. 라는 이런 것 뿐이었는데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는 나를 비웃는 거야. 너는 나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너가 나한테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야. 너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너가 나를 무시하니까. 근데 내가 무시를 받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오버나? 너가 먼저 나한테 싸움을 걸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싸워야겠지. 근데 뭔가 이 남자분의 사고방식 같은 경우에는 너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너가 약자라거나 나보다 작다라거나 나보다 힘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고 너를 이겨버리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폭언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남자분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조언은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랬던 사람을 우리 여러분이 겪은 것 뿐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이 만난 것 뿐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이 꿈꾸는 거는 복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 어떤 폭언 같은 것, 무시, 모욕, 비하 발언 그런 것을 나한테 해서 상처를 입혀놓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너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저 남자의 뒤통수를 치고 싶다. 나도 저 남자의 등에 칼을 꽂고 싶다. 나도 저 남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싶다. 남자분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자기 행동 이런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고 놀라우리 많지만큼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조언은 그냥 보내버리래요. 그냥 그렇게 겪었고 그냥 그렇게 흘려서 버려라. 보내버려라. 이 남자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잘못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피해자인 게 아니고 사람이 항상 가해자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 여러분한테 했었던 잘못 같은 것은 뭔가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 남자분이 돌려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도 뭔가 벌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어차피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접어두시고 버려버리시고 계속 잘못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래요. 이 남자분이 인생을 뭔가 되게 삐뚤게 살고 있는 사람, 인생을 완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삐뚤어진 길을 지금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팔자를 꼬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한테도 좋지 않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원수의 시체가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그냥 지켜보면 된대요. 이 남자의 앞날에 뭔가 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 이렇게 좀 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이 남자분의 인생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만의 어떤 휴식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대요. 어떤 회복을 잘 하셔서 이 남자분을 완전히 떠나보내셨으면 좋겠고, 연락이 오면 절대로 받아주지 마시고, 응답도 하지 마시고, 계속 잘못 살게 내버려 둘 거래요.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